안녕하세요. 한밭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 임창민 교수입니다. 오늘 강의는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저희가 산과 염기에 대해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난번 강의에서 저희가 센산 용액의 pH 계산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1몰랄 HCl 용액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이 HCl 용액이라는 것은 저희가 센산인데요. H 플러스와 그리고 Cl 마이너스로 이제 해리가 되는 그러한 산입니다. 염산이죠. 그래서 이 HCl 용액에 대해서 저희가 계산을 해본다면 일단 첫 번째로 주 성분 화학종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주 성분 화학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산이기 때문에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그리고 이제 존재하는 물이 있습니다. 1몰랄의 HCl 용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도 주 성분 화학종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 용액은 이제 대단히 센 산성이므로 OH-는 아주 소량 존재하여 소량 성분 화학종으로 분류를 한다. 사실상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몰랄 HCl 용액에서 HCl의 해리로부터 생긴 H+를 고려하는 것은 명백하나 물도 자동 이온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자동 이온화를 하게 될 경우 물이 H+와 OH-로 이제 해리가 된다. 그러나 이 자동 이온화가 H+의 주요한 공급 원인가를 저희가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될 텐데요. 25도씨의 순수한 물에서 H+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랄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리고 르 샤틀리의 원리에 의하면 HCl로부터 해리가 된 H+는 물의 평형 위치를 왼쪽으로 이동을 시킨다. 왜냐하면 우리가 1몰랄 HCl 용액이기 때문에 1몰랄의 H+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1몰랄의 H+가 이 물의 자동 이온화에서 따지고 본다면 이쪽 오른쪽의 H+에 공급을 해줄 것이고 공급을 해준다면 르샤틀리의 원리에 따라서 역반응이 우세가 되게 되고 그렇다면 물의 분자수가 늘어나겠죠. 물의 분자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물이 자동 이온화를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몰랄 HCl 용액에서 물은 10-7승 몰랄보다 훨씬 적은 양의 H+를 내어놓을 것이다. 따라서 물에 의해 공급되는 H+의 양을 HCl의 해리로부터 온 1몰랄 H+에 비하여 무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용액에서 H+는 1.0몰랄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pH는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pH 이꼴 마이너스 로그의 H+에 1몰랄을 집어넣게 된다면 pH는 0이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센산의 pH를 계산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0.1몰랄의 HNO3의 pH를 계산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몰랄 HCl의 pH를 계산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0.1몰랄의 HNO3를 생각해 본다면 HNO3는 센산이다. 그래서 H 플러스와 그리고 NO3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에 물까지 더해져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성분 화학종은 H 플러스 NO3 마이너스 및 이제 H2O이다. 그리고 HNO3는 센산이기 때문에 HNO3 자체의 농도는 거의 0일 것이다. 왜냐하면 완전 해리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물의 자동 이온화와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될 텐데 H+의 공급원은 센산에서 나온 H+, 혹은 이제 물에서 나온 H+를 계산해 볼 텐데요. 0.1몰랄과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을 비교를 해본다면 당연히 0.1몰랄이 훨씬 크겠죠. 그렇다면 르샤틀리의 원리에 따라서 물의 자동 이온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HNO3만이 H+의 주요한 공급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H+의 농도는 0.1몰랄, pH는 1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 이번에는 B를 살펴본다면 HCl의 농도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게 물의 자동 이온화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랄이다. 근데 HCl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10승 몰랄이라면
당연히 물의 자동 이온화가 훨씬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의 자동 이온화가 H 플러스를 내어놓는 이제 주요한 반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순수한 물에 대한 pH만 구하게 된다면 pH 7.0이 나오게 된다라고 B의 답을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약산용액의 pH를 계산할 수 있는 문제풀이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저희가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약산도 마찬가지로 용액 속의 주성분 화학종들을 먼저 저희가 열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H 플러스를 생성할 수 있는 화학종을 선택을 하고 H 플러스를 생성하는 반응에 균형 맞춤 반응식을 저희가 작성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응의 평형 상수값을 이용하여서 어떤 평형이 H 플러스를 생성하는데 지배하는지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지배적인 평형의 평형 반응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평형에 참여하는 화학종들의 초기 농도를 열거합니다. 그리고 평형을 이루는 데 필요한 변화량, 즉 미지수인 x를 규정을 하고요. 평형 농도를 저희가 x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작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대입을 해주고 x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약산의 어떤 초기 농도 빼기 x를 약산의 초기 농도라 가정을 하고 x에 대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죠. 5%의 규칙을 사용을 하여서 그 가정이 타당한지를 저희가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H 플러스와 pH를 계산하라라는 것이 문제풀이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산 혼합물의 이제 pH에 대해서 풀어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번 강의에서는 강산 혹은 센산 그리고 약산 한 종류가 존재할 때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았었는데 이번에는 약산 혼합물의 pH입니다. 혼합물이라는 것은 최소 두 종류 이상의 약산이 함께 섞여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제를 살펴본다면 1몰랄의 HCN 그리고 KA가 주어져 있고 5몰랄의 HNO2, KA가 주어져 있는 이 두 개의 혼합물이 들어있는 용액의 pH를 계산하라. 또 평형 상태에 있는 이 용액 중에 사이아나 이온, 즉 CN-의 농도를 계산하라라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살펴보았던 문제풀이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주성분 화학종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약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HCN 그리고 HNO2 그리고 용액이기 때문에 H2를 우리가 작성을 세 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HCN 그리고 HNO2 물에 대해서 각각이 어떻게 해리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해리가 되었을 때 해리 상수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옆에 표기를 해줍니다. 다음에 HCN부터 살펴본다면 HCN은 H 플러스와 CN 마이너스로 해리가 되고요. HNO2는 H 플러스와 NO2 마이너스 그리고 물의 자동 이온화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해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해리 상수를 써주죠. 물 같은 경우에는 KW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인 걸 그대로 기록을 해주고요. KA 같은 경우에는 HCN과 HNO2를 비교를 했을 때 HNO2의 지금 KA가 훨씬 더 큰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HNO2를 H 플러스의 우세한 공급원으로 가정할 수 있다. 그 이유는 KA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에 평형식에 저희가 그렇다면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HNO2와 H 플러스 NO2로 이제 해리가 되는 경우를 살펴본다면 HNO2의 초기 농도는 이제 5몰랄이고요. 변화량은 마이너스 X, 그리고 평형에서는 5 빼기 X가 될 것이고요. HNO2가 이제 해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 H 플러스와 NO2의 초기 농도는 제로일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플러스 X만큼은 없겠죠. 그리고 HNO2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와 하나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뭐 플러스 EX라든지 이런 걸 해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KA를 우리가 적고 우리가 요 그 평형 상수를 구한 그러니까 평형식을 우리가 다시 대입을 해본다면 x제곱 오버 5 빼기 x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x 같은 경우에는 초기 농도 대비 훨씬 더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무시를 해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KA는 x제곱 나누기 5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5를 KA 쪽에 올리고 우리가 루트를 붙인다면
x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x는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 규칙을 우리가 사용하여서 근사값의 타당성을 조사를 해보면 이 x는 우리가 HNO2의 초기 농도 위에 놓고 곱하기 100을 해본다면 0.9%가 나왔기 때문에 5% 내에 존재한다. 5% 내기 때문에 타당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H의 농도는 X이고 X는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기 때문에 우리가 pH를 구할 때는 마이너스 로그에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을 해준다면 pH는 1.35가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pH는 계산했고요. 평형 상태에 있는 용액 중에 사이아나 이온 농도를 계산하라라는 것을 풀어볼 텐데요. CN-의 우리가 공급원은 HCn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HNO2에서는 CN-가 당연히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HCn을 우리가 해리를 한다면 H+와 CN-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KA를 놓고 우리가 이 HCn에 대해서 평형 상태에서 농도를 표기를 해준다면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여기서 H+는 우리가 앞에서 HNO2에서 나온 H 플러스 값을 넣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HCn의 초기 농도는 문제에 주어져 있는 1몰라를 그대로 넣으면 되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계산해 본다면 HCn 이꼴 HCn의 초기 농도 빼기 해리된 HCn의 양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HCn의 이제 초기 농도는 1몰라이죠. 해리된 HCn의 양이 이제 적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HCn-의 값을 구한다면 Ka 쪽으로 H+와 HCn을 다 넘기면 Ka 곱하기 이제 HCn의 농도 그리고 나누기 H+의 농도를 해주면은 CN-는 결론적으로 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몰랄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물의 경우는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지배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 해리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았을 때 여기서는 HNO2였죠. 그리고 HNO2의 계산을 통해서 H+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HCn이 이제 해리가 되었을 때 CN-의 농도를 구할 때 여기서 구했던 H+를 우리가 다시 KA 쪽에 집어넣고 계산을 하는 것이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CN-는 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몰랄이고 HCn이 유일한 CN-의 공급원. 그래서 HCn 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몰 퍼 리터만이 해리가 된다. 따라서 매우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HCn의 농도가 HCn의 초기 농도 빼기 해리된 HCn의 양인데 이 해리된 HCn의 양을 무시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HCn이 해리가 낸 수가 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밖에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이것이 또 한편으로는 HNO2가 이제 주 지배종이 되는 이유는 HCn이 그만큼 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H+의 공급량은 다 HNO2에서 이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해리백분율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약산 용액의 pH를 계산할 때 우리가 해리백분율을 따져봅니다. 그래서 해리백분율은 해리된 양 나누기 초기 농도를 해주고 이제 곱하기 100%를 해주면 그것이 이제 해리백분율이다라는 것을 앞에 문제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1몰랄의 HF 용액에서 H+가 2.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몰랄이라는 것을 앞에서 알았다. 평양에 도달하기 위하여 원래의 1몰랄 HF 중에 2.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몰 퍼 리터가 해리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리백분율을 어떻게 쓸 수가 있는가라고 살펴본다면 해리된 양 그리고 나누기 초기 농도를 해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해리된 양은 여기서 H+가 이만큼 해리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원래 초기 농도는 1몰랄의 HF 용액이기 때문에 그대로 넣고 곱하기 100을 해준다면 2.7%가 해리 백분율로 나오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약한 산의 해리 백분율은 산이 묽어짐에 따라 증가한다. 즉
산이 묽어지면 묽어질수록 더 많이 이제 해리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아세트산 HC2H3O2의 경우 Ka가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의 해리 백분율은 예제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1몰랄 용액에서보다 0.1몰랄 용액에서 훨씬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산의 경우 농도가 낮을수록 해리 백분율은 더 증가한다. 즉, 더 많이 해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도가 낮을수록 해리 백분율은 증가하지만 그것이 센 산이 되는 의미이다라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지금 농도가 1몰랄과 0.1몰랄에 비교를 했는데요. 해리 백분율로 봤을 때 1몰랄이 만약 10%를 해리를 하고 0.1몰랄이 15%를 해리를 한다고 해도 원래 초기 농도인 1몰랄의 H 플러스의 양이 10배가 지금 0.1몰랄보다 많은 거죠. 그래서 해리 백분율의 개념에서는 더 많은 해리가 일어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구하는 산의 이제 척도인 pH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1몰랄이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리 백분율과 H 플러스 혹은 pH의 농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리 백분율의 계산을 간단하게 한번 해볼 텐데요. 다음 각 용액에서 아세트산의 해리 백분율을 계산하라. 그래서 1몰랄과 0.1몰랄의 경우를 저희가 해리 백분율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성분 화학종을 당연히 써야겠죠. 주성분 화학종은 아세트산과 물인데 물보다 아세트산이 훨씬 더 센 산이다. 왜냐하면 둘 다 1몰랄과 0.1몰랄이기 때문에 물의 경우에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몰랄의 H 플러스인데 그것은 당연히 비교조차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물은 우리가 무시를 하고 실 수가 있고 그렇다면 지배적인 평형은 아세트산의 이제 해리가 되게 된다. 그리고 아세트산의 해리를 우리가 KA를 놓고 당연히 이제 생성물과 반응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밑에 표를 작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세트산의 초기 농도 그리고 변화량, 평형에서의 변화량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A에 대해서 작성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KA를 우리가 놓고 계산을 했을 때 1 빼기 X에서 X를 무시할 수가 있다. 그 이유는 너무 작은 값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X제곱 나누기 1을 했을 때가 KA와 동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X는 4.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5% 규칙에 집어넣고 대입을 해보았을 때도 1.02 5% 규칙의 이제 맞음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X는 4.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몰랄이다. 이것이 지금 A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한 것이고요. 해리 백분율은 이 4.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에 원래 초기 농도인 1을 집어넣고 계산을 한다면 0.42%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0.1몰랄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야 될 텐데 0.1몰랄은 뭐 위에 부분들을 이제 건너뛰고 저희가 바로 KA로 집어 넘어가서 각각에 대해서 계산을 해본다면 X를 풀어주었을 때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리 백분율을 구해봐야겠죠. 해리 백분율을 구했을 때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리고 초기 농도인 0.1을 나눠주면 1.3%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몰랄과 0.1몰랄의 아세트산의 해리 백분율을 비교를 해보았을 때 실제로 묽은 산의 경우가 해리 백분율은 더 높게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약한 산의 우리가 해리 백분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약한 산의 해리 백분율은 산이 묽어짐에 따라 증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세트산의 경우를 살펴본다면 아세트산 Ka 이꼴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다라고 했을 때 해리 백분율은 앞에 예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몰랄 용액에서보다 0.1몰랄 용액에서의 경우가 훨씬 더 크다. 이 이유에 대해서 실제로 저희가 수학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형에서 다음과 같이 초기 농도가 HA 초기 농도인 약한산 HA를 생각을 해보자. 그렇다면 이 평형에서의 농도 HA는 초기 농도 빼기 X라는 사실은 알고 있고요. 우리가 빼기 X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HA
평형에서의 HA 농도는 초기 농도와 이제 동일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H 플러스와 A 마이너스 각각 이 양이온과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X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KA로 놓고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위에는 각각 X 그리고 밑에는 HA의 초기 농도를 넣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해본다면 이거는 X제곱의 HA의 이제 초기 농도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약산을 물을 넣음으로써 용액을 10분의 1로 만약 희석을 하게 될 경우로 생각을 해본다면 각각의 A-와 H 플러스가 이제 X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10분의 1로 희석을 했기 때문에 X 나누기 10을 넣어야 될 거고요. HA의 평형에서의 농도도 초기 농도 나누기 10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 희석을 했을 때 이것들에 대해서 반응 지수를 한번 구해보자면 반응 지수 Q 같은 경우에는 X 나누기 10의 제곱 그리고 밑에도 이제 HA의 초기 농도 나누기 10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10분의 1이 각각 분자와 이제 분모에서 공통인자로 지금 나와 있죠. 그럼 10분의 1을 앞으로 빼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Q는 결론적으로 10분의 1 곱하기 KA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Q가 KA보다 지금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Q가 K보다 작다면은 이때는 당연히 정반응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반응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은 HA가 H 플러스와 그리고 A 마이너스로 이제 해리가 되는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걔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평형 위치에 도달할 때까지 오른쪽으로 계속해서 정반응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산이 묽어진다면, 약산이 묽어진다면 정반응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해리 백분율이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산의 기준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농도가 더 높은 경우 그리고 희석이 된 경우를 생각을 해본다면 해리 백분율인 퍼센트 디소시에이션은 희석이 되었을 때가 더 증가할 것이고요. 그런데 산 자체의 농도는 당연히 강산이 아니면은 이제 더 농축된 산이 더 높을 것이고 H 플러스의 어떠한 농도도 당연히 농축된 산이 이제 더 높을 것입니다. 다만 해리 백분율은 우리가 이 반응지수 Q에서 살펴보았듯이 당연히 희석이 되었을 때가 이제 더 증가하게 된다. 해리 백분율만 좀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해리 백분율로부터 우리가 평형 상수를 한번 구해볼 텐데요. 젖산은 활동 중 근육 조직에 축적되는 폐기물로서 고통이나 피로를 느끼게 하는 물질이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피로해지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신체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이유는 몸속에 젖산이 축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젖산이 축적이 되었을 때 우리가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잠을 많이 자야겠죠. 잠을 많이 자면 젖산이 이제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만약 이 젖산 0.1몰 수용액에서 젖산의 해리율은 3.7%이다. 이때 이 산의 KA를 계산해보라라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해리 백분율로부터 KA를 계산하는 문제도 특별하게 다른 전략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주 성분 화학종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해리 백분율 값이 작음으로 이 젖산이 약한 산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이거에 이제 무슨 의미냐면 HNO3나 HCl이나 이런 강산들의 센 산들의 경우는 100% 해리를 하죠. 그런데 3.7%만 해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젖산이 약산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약산이라면 주성분 화학종은 그 젖산 자체와 이제 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HCl3H5O3 젖산이 약한 산이더라도 물보다는 우리가 센 산으로 당연히 간주를 할 수가 있고 0.1몰 수용액이기 때문에 이 물은 말했듯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의 비율을 해본다면 당연히 0.1몰이 더 크겠죠. 그래서 젖산이 용액에서 H 플러스의 주 공급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젖산에 우리가 반응식에 대해서 작성을 해본다면 H 플러스와 그리고 C3H5O3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KA를 작성을 해준다면 생성물과
그리고 이제 반응물을 위아래로 각각 집어 넣어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평형 농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젖산의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에 0.1몰랄이 존재를 했는데 여기서 0.1에서 X만큼 사라지죠. 그리고 반응 개수도 1이기 때문에 X만큼 증가를 한다라고 우리가 각각의 화학 종들에 대해서 표기를 할 수가 있겠고 해리 백분율을 여기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3.7%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 3.7%는 결론적으로 X 나누기 이제 젖산의 초기 농도 곱하기 100%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X 나누기 0.1 곱하기 100%를 했을 때 그것이 3.7%도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다시 한번 풀어준다면 X 이꼴 3.7 나누기 100 그리고 곱하기 0.1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X는 3.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랄이 이제 나오게 된다. 몰퍼리터는 몰랄이기 때문에 몰랄이 나오게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젖산의 농도는 0.1 마이너스 지금 x 3.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넣었을 때 이것이 이제 큰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x를 무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0.1몰랄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 이 C3H5O3-와 H 플러스의 경우는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x로 표기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3.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랄을 그대로 넣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구한 값들을 다시 KA를 구하는 공식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KA를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KA 같은 경우에는 위에 3.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이제 제곱 그리고 나누기 0.1을 해주면 결론적으로 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산의 해리 백분율로부터 우리가 KA를 이렇게 손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까지는 지금 염기에 대해서만 산에 대해서만 살펴보았으므로 산 외에 우리가 당연히 염기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염기의 경우는 우리가 처음에 산과 염기를 살펴보았을 때 아레니어스와 이제 프론스테드의 로우리의 두 가지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염기를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아레니어스에 따르면은 염기는 수용에 의해서 OH-라고 하는 수산화 이온을 내는 것을 우리가 염기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의에서는 염기는 양성자 답계이다. 즉 H 플러스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봤을 때 염기라고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레니어스보다는 당연히 밑에 브론스테드 로우리 같은 경우가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산과 염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염기인 NaOH와 KOH는 이들 기준 모두를 만족시킵니다. 그 이유는 NaOH가 이제 해리가 된다면은 Na 플러스와 이제 OH 마이너스를 이제 내어놓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용액을 녹일 때 보통의 전해질과 같이 행동하면서 완전히 해리를 합니다. 그래서 NaOH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염기를 생각을 할 때도 완전히 해리가 되는 것, 100% 해리가 되는 그러한 염기를 우리가 센 염기라고 부릅니다. 그랬을 때 센 염기에 대해서 우리가 종류를 살펴보자면 LiOH, NaOH, KOH, RbOH, CSOH, CaOH2, BaOH2, SrOH2 등이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 이 Li, Na, Ca, Ba, Sr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알칼리 금속과 알칼리 토금속의 분포가 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센 염기의 pH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볼 텐데요. 센 염기의 pH는 우리가 앞에서도 센 산의 pH를 구했을 때를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유출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몰랄의 NaOH 용액의 pH를 계산하라라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NaOH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서 HCl에 대해서 배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100% 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Na 플러스 그리고 OH 마이너스와 그리고 수용액이기 때문에 여기에 H2O가 같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그렇다면 물의 자체 이온화와 우리가 또 비교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물의 자체 이온화 반응도 OH 마이너스 이온이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랄의 OH-가 、 가 물의 자동 이온화를 통해서 이제 생성이 될 수 있는데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랄의 OH-를 통해서 이제 생성이 될 수 있는데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랄의 OH-가 물의 자동 이온화를 통해서 이제 생성이 될 수 있는데요.
pH는 녹은 NaOH에서 온 OH-이온에 의해서 지배가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몰랄이 당연히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몰랄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액에서 OH-의 농도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몰랄이 이제 지배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이제 재밌는 점은 염기를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 H 플러스의 농도를 KW로부터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KW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몰랄입니다. 그래서 이 KW를 우리가 왜 계산해야 해야 되냐면 이 NaOH 용액의 지금 pH를 계산하라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pH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마이너스 로그의 이제 H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H 플러스 값을 구한 다음에 pH로 환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KW를 우리가 기준으로 OH-의 값을 나눠준다면 그것이 이제 HW와 동일하겠죠. 왜냐하면 KW의 정의는 H 플러스의 농도 곱하기 OH-의 농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중성의 물을 생각해 보았을 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의 제곱이 됩니다. 각각 H 플러스와 OH-가 동일하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OH-를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에 넣고 이거를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으로 나눠준다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승이 나올 거고요. 이거를 우리가 pH로 전환을 해준다면 pH가 12.70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 pH가 11.70이라면 당연히 센 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역으로 생각한다면 H 플러스의 농도는 너무나 적다. 왜냐하면 염기이기 때문이다 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암모니아의 경우를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암모니아가 존재하는데 이 암모니아가 만약 해리가 된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암모니아가 염기라면 여기서 이제 수용액에 암모니아 수용액이 존재를 한다면 물을 우리가 산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가 물과 만났을 때 이제 암모니움 이온과 OH-로 이제 각각 해리가 될 텐데요. 여기서 NH4 플러스를 우리가 짝산, 그리고 OH-를 우리가 짝염기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거를 그림으로 살펴보자면 NH3가 있는데 물에 H와 만나서 결합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물은 H를 잃고 OH- 상태로 될 것이고, 암모니움은 당연히 H 플러스를 하나 더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플러스라고 하는 이제 전하를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모니아가 이제 약한 염기이기 때문에 암모니아의 어떠한 해리 상수는 우리가 KB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이 KB에서 B는 베이스입니다. 그리고 KA는 이제 산에서 살펴보았을 때 당연히 이제 애시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염기 B와 물 사이의 일반적인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염기 B는 물과 만났을 때 B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각각 해리가 되고, 이 BH 플러스를 우리가 짝산, 그리고 OH 마이너스를 짝염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KB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이 H2O는 리퀴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한 액체의 농도는 우리가 해리상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평형상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염기의 농도 그리고 짝산과 짝염기의 농도를 넣고 계산을 해준다면 그것이 KB와 동일하다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암모니아와 같은 것들이 이제 왜 염기로 작용을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질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화학물의 경우에는 다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비공유 전자쌍이 물에서 H 플러스를 땡겨올 수가 있습니다. 땡겨옴으로써 붙었을 때 N의 플러스가 생기면서 이제 물에서는 OH-만 남겠죠. 그래서 암모니아, 메틸아민, 다이메틸아민, 프라이메틸아민 혹은 뭐 피리딘, 아닐린과 같은 이렇게 N을 가지고 있는 화학종들이 염기로 작용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흔히 볼 수 있는 몇 가지 약 염기의 KB 값을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앞에 살펴봤던 암모니아, 메티라민, 에티라민, 아닐린, 피레딘 등을 살펴본다면 다 질소가 존재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짝산을 생각을 해본다면 암모니아는 당연히 여기에 그냥 H만 붙어서 NH4 플러스로, 그리고 메티라민은 CH3에 NH2인데 H3가 되면서 플러스가 붙고요. KB의 경우를 살펴본다면은 암모니아가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그리고 메티라민은 조금 더 세네요. 염기에 KB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센 염기인 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메티라민과 에티라민이 암모니아보다 조금 더 높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서 아닐린과 피리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KB가 낮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약 염기 중에서도 이제 더 약한 염기들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약 염기의 pH를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NH3가 존재를 하고 암모니아가 존재를 할 때 그때 KB가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면 15몰랄의 용액에 대한 pH를 계산하라라는 문제입니다. 15몰랄이라면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예제 중에서 가장 높은 농도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약 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주성분 화학종을 이제 결정을 해야겠죠. 암모니아는 약한 염기이기 때문에 약산과 마찬가지로 100% 해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가정하에 암모니아와 물을 각각 우리가 주성분 화학종으로 표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암모니아에 대해서 당연히 균형 잡힌 반응식을 작성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암모니아와 물이 만났을 때는 NH4 플러스의 짝산과 OH-의 짝 염기로 각각 해리가 되고, 그때 이제 KB는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다라는 걸 쓸 수가 있고요. 물 같은 경우에는 자동 이온화를 통해서 H 플러스와 OH-가 되는데, 이때 KW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기 때문에 암모니아가 당연히 훨씬 더 큰 걸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 성분 화학종은 NH3이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겠고요. KB가 KW보다 훨씬 더 좀 크기 때문에 물의 기여는 무시할 수가 있다라는 걸 확인했고, KB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작성을 한다면 짝산 곱하기 짝염기 그리고 나누기 암모니아의 농도로 표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모니아와 물 그리고 짝산 짝염기에 대해서 우리가 초기 변화량 평형에 대해서 우리가 미지수를 넣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 텐데요. 물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액체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를 해버린다면 암모니아의 초기 농도는 15몰랄, 그리고 암모늄 이온과 OH- 같은 경우에는 각각 0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변화량도 마찬가지로 지금 반응 개수가 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와 플러스 X로 각각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 평형에서는 15 빼기 X로 우리가 암모니아에 대해서 표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KB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구한 이제 미지수들을 다 집어넣고 계산을 하게 된다면 밑에 암모니아는 15 빼기 X에서 빼기 X가 15 대비 훨씬 작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일단 무시를 하고 계산을 한다면 KB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은 X제곱 그리고 나누기 15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15를 반대편으로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트를 씌우게 되면은 X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X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나오게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사값에 대해서 우리가 5% 규칙을 확인해 본다면 X가 OH의 농도에 대해서 OH가 1.6 곱하기 이제 10의 마이너스 근사값이 지금 5% 규칙에 이제 따른다라는 것을 뭐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계산을 하지 않고 살펴보았을 때 따르게 되고, 그때 이제 X가 OH-의 농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OH-의 농도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pH를 계산하려면 당연히 1 곱하기 이제 10의 마이너스 14승, 즉 KW에서 우리가 OH-의 이제 농도를 나눠주게 된다면 H 플러스의 값이 나오겠죠. 그렇게 구한 H 플러스의 값이 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승 몰랄이고, 이거를 이제 마이너스 로그를 넣고 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승을 해본다면 pH는 12.20으로 굉장히 염기의 pH가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 염기의 pH도 우리가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약 염기의 pH를 계산하는 두 번째 문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틸아민에 대해서 이번에는 계산을 해볼 텐데요. 메틸아민의 평형상수는 4.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고, 그리고 메틸아민 1몰랄 용액의 pH를 계산하라라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지금 약 염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메틸아민과 물이 이제 주 성분 화학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메틸아민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1몰랄이기 때문에 당연히 H2O에서 나오는 이 OH 마이너스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랄보다 이제 훨씬 더 1몰랄이 크죠. 그래서 메틸아민이 이제 주성분 화학종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메틸아민이 물과 만났을 때 CH3NH3 플러스 이온과 OH 마이너스로 이제 해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우리가 KB를 놓고 각각의 생성물과 그리고 반응물로 우리가 표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메틸아민은 처음에 1몰랄, 그리고 변화량은 마이너스 x, 평형에서는 1.0 곱하기 마이너스 x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응 개수가 각각 다 1이기 때문에 플러스 x들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KB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본다면 1 빼기 x는 우리가 무시를 한다라고 하고 x제곱 오버 1로 했을 때 x는 2.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입니다. 그렇다면 근사값이 5% 규칙에 타당한지는 여러분들이 2.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그리고 오버 1.0 몰라를 해본 다음에 곱하기 100을 이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제 5% 규칙에 타당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OH-는 X와 동일하고 이제 X는 2.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풀었는데요. 이게 이제 OH-의 이제 농도라면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듯이 KW에서 이 OH-의 이제 농도를 나눠줘도 되고요. 애초에 POH로 요거를 바꿔서 마이너스 로그에 2.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을 해준다면 이제 POH가 나오겠죠. 그렇다면 14 빼기 POH 1.68을 했을 때 pH로도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해서 이제 푸느냐는 이제 자유인데요. 뭐, 헷갈린다 싶으면은 H 플러스로 이제 바꿔준 다음에 이 KW에서 저 OH 마이너스 값을 이제 나눠주게 된다면 그것이 당연히 H 플러스의 농도와 동일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는 방법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POH로 전환을 한 다음에 14 빼기 POH를 해주면 그게 이제 pH 값과 동일하기 때문에 어느 쪽을 택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도 동일한 pH 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양성 자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다양성 자산이 이제 조금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 자산의 경우에는 황산과 인산과 같은 이러한 산들은 한 개 이상의 이제 양성자를 공급을 할 수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H2SO4의 해리를 생각을 해본다면 해리가 된다면 H 플러스를 내어놓고 H 그리고 SO4로 이렇게 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HSO4 같은 경우에도 산이기 때문에 이 HSO4가 한 번 더 해리가 된다면 H 플러스와 SO4 2 마이너스로 해리가 되겠죠. 그런데 인산 같은 경우에는 총 3개의 H 플러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3번이 이제 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몇 가지 산들은 한 개 이상의 양성자를 공급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양성 자산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영어로 표현한다면 폴리프로틱 엑시드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우리가 이 탄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요. 탄산의 경우에는 이제 약산이고요. H2SO4와는 동일하지 않죠. 황산 같은 경우에는 센산입니다. 그런데 탄산의 경우를 살펴본다면 두 개를 내어놓을 수가 있고요. 양성자를.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양성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다이프로틱 애시드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두 번의 해리가 이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처음에 탄산이 H 플러스와 HCO3를 내놓는 이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첫 번째의 해리 상수를 우리가 KA의 1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그랬을 때 KA의 1은 4.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다. 다음 두 번째를 살펴본다면 이 HCO3 마이너스가
이쪽 좌측에 들어가고요. 해리가 되었을 때 H 플러스와 CO3 2-로 해리가 되는데 이때를 우리가 Ka2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딱 보기에도 Ka1이 지금 Ka2보다 더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탄산 같은 경우에는 CO2가 이제 물에 녹을 때 생성이 되는데요. 수용액에서 H2CO3는 거의 존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탄산의 첫 해리 단계는 다음 반응으로 나타내는 것이 최선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그 반응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었을 때 탄산 같은 경우에는 CO2를 우리가 강제로 H2O에 이제 녹였을 때 발생을 하게 되는데 평소에는 H2CO3 상태로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응 같은 경우에는 이 탄산의 반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 표현을 할 때 CO2가 H2O와 만난다면 H 플러스와 HCO3로 이제 해리가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여기에 H2CO3를 넣어주는 게 맞으나 실제 우리 과학에서는 CO2 플러스 H 2로 섞이게 되었을 때 이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물에 있는 CO2를 H2CO3로 생각을 하고 약한 산의 해리 반응은 같은 방법으로 이제 다루는 것이 편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이제 인산을 살펴볼 텐데요. H3PO4 같은 경우에는 3번을 해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양성 자산이라고 부르고요. 트라이프로틱 애시드라고 부르고 어떻게 3번의 해리가 되냐면 H3PO4가 H2PO4-와 H 플러스로 해리가 되는 첫 번째 반응. 그리고 Ka1이 나왔고요. 이때는 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H2PO4가 또 다음으로 넘어와서 해리가 되었을 때 H 플러스와 HPO4 2-로 해리가 되고 이때를 Ka2 그리고 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HPO4 2-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해리를 한다면 H 플러스와 PO4 3-로 해리가 되고요. 이때를 Ka3 그리고 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승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Ka를 살펴보았을 때 당연히 KA1이 KA2 혹은 KA3보다 지금 압도적으로 큰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 첫 단계의 해리만 우리가 고려를 하게 되고요. 따라서 상대적인 산의 세기를 우리가 삼양성 자산에서 살펴보았을 때 H3PO4가 뒤에 해리가 돼서 나오는 산들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양성 자산들에 대한 우리가 단계별 해리 상수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인산은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죠. H3PO4가 있었고요. 비소산도 있고 탄산, 황산, 아황산, 옥살산 등등이 있는데 살펴본다면 Ka1값이 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Ka2보다 좀 훨씬 더 크죠. 그리고 Ka2가 Ka3보다도 훨씬 큰 걸 살펴볼 수가 있고 황산처럼 이제 두 번의 해리를 하는 경우를 살펴보아도 황산은 센 산입니다. 센 산의 경우는 Ka1이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큰 값이죠. 그래서 Ka1들이 이항성 자산이든 삼양성 자산이든 훨씬 더 두 번째나 세 번째보다 크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황화수소산의 경우 H2S를 살펴보았을 때 Ka2 값이 이제 매우 불확실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Ka2 값이 너무 작아서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H2SO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산이라서 Ka1이 측정이 안 되는데 H2S 같은 경우에는 Ka2 값이 너무너무 작아서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라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다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양성 자산의 pH를 우리가 구해보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몰랄의 인산용액의 pH와 그리고 H3PO4, H2PO4-, HPO4-2- 그리고 PO4-3-의 화학종에 대한 평형 농도를 각각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산입니다. 약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주성분 화학종에 대해서 표기를 해야 될 텐데 여기서는 인산과 이제 물을 우리가 표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인산의 지금 농도가 5.0몰랄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높겠죠. 그래서 인산의 균형 맞춤 평형식을 작성을 해줍니다. 작성을 한다면 H3PO4는 H 플러스와 그리고 H2PO4 마이너스로 해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앞장에서 우리가 표를 살펴보았을 때 인산이 해리가 되면 KA1, KA2, KA3가 지금 주어져 있는데 일단은 KA1으로 첫 번째 해리가 되었을 때 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걸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KA1에 대해서 작성을 하면 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생성물과 그리고 반응물들을 넣어서 우리가 평형상수를 쓸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었을 때 H3PO4가 H 플러스와 H2PO4 마이너스 H로 이제 해리가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본다면 H3PO4 같은 경우에는 초기가 5.0몰 그리고 변화량은 반응 개수가 다 1로 동일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x와 플러스 x로 각각 표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평형에서는 5.0 빼기 x와 플러스 x 플러스 x로 이제 저희가 각각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KA1에 놓고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x의 제곱 나누기 5 빼기 x인데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x를 계산을 해본다면 1.9 곱하기 지금 10의 마이너스 1승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당연히 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나누기 5를 한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서 5% 규칙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고 5% 규칙을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근사값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타당한 값이다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H 플러스의 농도가 지금 X와 동일하기 때문에 X는 0.19몰랄인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pH는 0.72인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 플러스는 여기서 H2PO4 마이너스의 농도와 좀 동일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H3PO4의 농도 그리고 H2PO4의 농도 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고 H3PO4는 5.0 곱하기 5.0 빼기 X를 해주면 지금 4.8몰랄이 나오는 걸 계산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KA1의 계산을 통해서 이 첫 번째 H3PO4와 H2PO4 마이너스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구한 H 플러스를 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 KA2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KA2는 우리가 테이블을 봤을 때 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고요. 이 KA2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H2PO4 마이너스가 이제 어떻게 해리가 된다? H 플러스와 그리고 HPO4 2 마이너스로 해리가 되는 걸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HPO4 2 마이너스를 구할 수가 있겠고요. KA2를 통해서 마지막에 한 번 더 이제 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HPO4 2 마이너스가 해리가 되는데 어떻게 해리가 되냐면 H 플러스와 PO4 3 마이너스로 해리가 된다. 그래서 KA3의 값의 계산을 통해서 PO4 3 마이너스도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KA2를 우리가 균형 평형상수로 표현을 해준다면 H 플러스의 농도 곱하기 HPO4 2 마이너스의 농도 그리고 나누기 H2PO4 마이너스의 이제 농도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앞에서 구한 것은 H 플러스와 H2PO4 마이너스가 각각 0.19인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0.19를 각각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준다면 HPO4만 두고 나머지 0.19들을 반대 방향으로 옮기는데 0.19 나누기 0.19는 결국엔 1이기 때문에 그냥 KA2가 HPO4 2-의 농도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KA3에 대해서도 우리가 표현을 했을 때
여기서 그대로 가져온다면 H 플러스의 농도 곱하기 PO4 3 마이너스의 농도 그리고 나누기 HPO4 2 마이너스의 농도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HPO4 2 마이너스의 농도는 앞에서 구했던 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고 H 플러스의 농도는 그대로 0.19를 씁니다. 그렇다면 KA3는 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승이기 때문에 이것 이꼴 0.19 곱하기 PO4 3 마이너스의 농도 그리고 나누기 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아래쪽으로 이거를 위쪽으로 각각 넣고 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승과 곱하기 그리고 이제 나누기를 해주었을 때 PO4 3 마이너스의 농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PO4 3 마이너스의 농도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몰랄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 자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에 농도에서부터 출발을 하여서 각각의 KA1, KA2, KA3 값들이 주어져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시리즈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시리즈로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앞의 농도들을 다음 평형식에 집어넣음으로써 우리가 KA2를 기준으로 또 새로운 HPO4 2-의 농도를 구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농도를 KA3에도 집어넣어줌으로써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리가 되는 음이온에 대한 농도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성 자산의 문제들은 이제 시리즈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여러분들이 그것을 고려를 꼭 하시고 문제를 풀어야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황산의 pH를 저희가 구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황산 같은 경우에는 센산입니다. 센산이면서도 이제 이양성 자산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황산이 우리가 해리가 될 때를 생각을 해본다면 1몰랄의 황산 용액의 pH를 계산하라 라는 문제이고 황산 같은 경우에는 H2SO4가 H 플러스와 그리고 HSO4 마이너스로 해리가 되고 이 HSO4 마이너스는 상대적으로 황산 대비 약산이면서 이제 H 플러스와 SO4 2 마이너스로 이제 해리가 되는데 일단 H2SO4 황산이 해리가 될 때 Ka1 값이 굉장히 크다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죠. 굉장히 크다라는 것은 지금 100%다 해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몰랄의 H 플러스와 1.0몰랄의 또한 HSO4 마이너스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HSO4 마이너스가 H 플러스와 SO4 2 마이너스가 로 해리가 되는 것은 Ka2가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H 플러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처음에 1.0몰랄의 H 플러스가 이제 존재를 하고요. 거기서 HSO4 마이너스에서 해리된 H 플러스를 더했을 때 얼마만큼 나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텐데요. 그런데 HSO4 마이너스 이온에서 나오는 H 플러스가 이 앞에 더하기를 해줘야 될 만큼 크게 나오는가, 크게 나오지 않는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HSO4 마이너스 이온에서 나오는 H 플러스가 여기에 더해줘야 될 만큼 크게 나온다면 당연히 그 두 개를 더해준 값을 우리가 표현을 해줘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HSO4 마이너스에서 나온 H 플러스의 값이 작다면은 우리가 그냥 1.0몰랄만 기록을 해줘도 됩니다. 그렇다면 작은지 아니면은 기여할 만큼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효 숫자라는 것을 통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텐데 한번 같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먼저 주성분 화학종에 대해서 써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주성분 화학종은 H2SO4 같은 경우에 센산이기 때문에 H 플러스가 100% 발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H 플러스 외에 HSO4 마이너스가 또 발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물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 세 개가 우리가 주성분 화학종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이 HSO4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해리가 될 때 H 플러스와 SO4 2 마이너스로 해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에 대한 이제 반응에 우리가 평형에 이르게 되었을 때 미지수를 포함하는 것을 한번 살펴본다면 HSO4-의 경우 초기에 농도는 1.0입니다. 왜냐하면 H2SO4가 1.0몰랄이 존재했고 이것이 다 해리가 되었을 때 H 플러스와
그리고 HSO4 마이너스로 각각 해리가 되고 이것들은 1.0몰랄에 뛰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H 플러스로 해리가 되고 SO4 2 마이너스로 해리가 되는데 처음에 해리가 된 이미 존재하고 있는 H 플러스의 양이 있고요. 그것이 우리가 1.0몰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산 자체가 센산이기 때문에 처음에 H 플러스가 당연히 초기에 이제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우리가 초기를 표기를 할 때 HSO4 마이너스도 1.0, H 플러스도 1.0이라고 표기를 해주고 SO4 2 마이너스의 경우에는 당연히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변화량을 살펴보았을 때 반응 개수가 각각 다 1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 X와 플러스 X 플러스 X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고, 평형에서는 근데 좀 다 차이가 있습니다. 1.0 빼기 X 그리고 1.0 플러스 X로 H 플러스와 HSO4 마이너스를 표기를 해주고 SO4 2 마이너스는 그냥 플러스 X로 표기를 해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Ka2를 놓고 우리가 각각의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상태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준다면 Ka2는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인데요. 이때 H 플러스의 평형에서의 농도는 1.0 플러스 X, 그리고 SO4 2 마이너스는 X, 그리고 HSO4 마이너스는 1.0 빼기 X로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0 대비 우리가 X는 굉장히 작은 값이라고 우리가 미리 유출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시를 하고 계산을 해본다면 1.0 곱하기 X 나누기 1.0이라서 결론적으로 KA2가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일 때 X는 그것과 똑같다라는 걸 계산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를 나누기 1로 한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준다면 1.2%가 나오고 5% 규칙에 타당하다. 그래서 이 값을 그대로 쓸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H 플러스의 값을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넣어준다면 H 플러스의 값은 1.0몰랄 곱하기 이제 X가 되는데요. 여기서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을 집어넣게 된다면은 이것이 과연 타당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효 숫자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면 0.012가 되겠죠. 그리고 1.0몰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유효 숫자가 하나, 두 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0.012에서 우리가 소수점의 단위로 들어가게 된다면 유효 숫자도 마찬가지로 하나, 두 번째까지만 우리가 포함을 하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자릿수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효 숫자가 1.0몰랄 두 개인데 우리가 0.012를 더해준다면 이 뒤에는 없다라고 계산을 했을 때 결론적으로 무시를 할 수 있는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 더해준다면 1.012몰랄이 돼야 되지만 유효 숫자에 의해서 뒤가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1.0몰랄만 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HSO4-에서 나온 H 플러스의 농도는 1.0몰랄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별로 기여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1.0몰랄만 기입을 해주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0.1몰랄, 처음에 뭐 0.1몰랄 혹은 뭐 더 작은 값, 0.01몰랄, 이렇게 0.1몰랄도 마찬가지로 지금 유효 숫자가 소수점으로 우리가 봤을 때 두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고 0.01몰랄인데 여기서 0.012몰랄의 H 플러스가 해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게 포함이 돼야겠죠. 더해주면은 0.022몰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고 이것이 과연 이 황산에서 해리돼서 나온 H 플러스가 처음에 황산의 농도의 유효 숫자에 따라서 우리가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HSO4 마이너스에서 해리된 그 H 플러스의 농도가 유효 숫자를 따져보았을 때 기여를 하는지 못하는지를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최종적인 답에 이제 포함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리가 염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볼 텐데요. 염은 우리가 솔트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온 결합 화합물의 이제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NaCl도 우리가 염이라고 부르죠. 이 어떤 염이냐?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이제 소금이죠. 그래서 소금의 경우를 생각을 해본다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라고 하는 각각의 이온들이 이제 결합을 한 어떠한 화합물을 우리가 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염에서도 이제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중성 용액을 만드는 염을 생각을 해본다면 센 산의 짝 염기는 물에서 양성자에 대한 친화력이 훨씬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HCl의 짝 염기인 Cl-는 우리가 중성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센 염기로부터 나온 K 플러스나 Na 플러스와 같은 양이온도 H 플러스에 대한 친화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H 플러스를 낼 수도 없으므로 수용액의 pH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센 염기의 양이온과 센 산의 음이온으로 이루어진 염은 물에 녹을 때 H 플러스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KCl, NaCl, NaNO3, KNO3와 같은 이러한 염들을 우리가 염 중에서 중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염들이다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염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볼 텐데요.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은 염 중에서 센산 혹은 이제 센 염기에서 비롯된 염들의 어떤 짝 이온들은 pH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센산의 경우는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뭐 HCl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HNO3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센 염기를 생각을 해본다면 NaOH, LiOH 등등이 있을 텐데 여기서 나온 Cl-, NO3- 혹은 Na+, 혹은 La+와 같은 이러한 이온들은 실제로 pH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센산이나 센 염기에서 비롯되는 어떠한 이온들이 아니라 약산 혹은 약염기에서 나오는 그러한 이온들 같은 경우에는 pH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 이유는 H 플러스 혹은 OH-에 대한 친화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센산, 센 염기에서 나온 이온들은 H 플러스 혹은 OH-에 대한 친화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염기성 용액을 만드는 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어떤 아세트산 소듐이라는 화합물이 존재할 때 이 아세트산 소듐의 수용액의 주성분 화학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아세트산 소듐은 NA와 그리고 아세트산 소듐이기 때문에 아세트산의 짝 염기인 C2H3O2가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면 수용액에서 주성분 화학종은 Na 플러스와 C2H3O2 마이너스 그리고 이제 물이 존재하겠죠. 근데 Na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산이나 염기의 성질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센 염기에서 나오는 이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CH3 이제 CO2 마이너스, 뭐 C2H3O2 이거나 이제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약한 산인 아세트산의 짝 염기이므로 양성자에 대해 어느 정도 친화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성자에 대해 어느 정도 친화력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의로 산과 염기의 정의로 살펴보았을 때 당연히 염기의 성질이 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물 같은 경우에는 약하게 양쪽성을 다 가지고 있는 엠포테리간 물질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액의 pH는 C2H3O2- 이온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Na+를 제외시키고 C2H3 이제 O2를 우리가 표현을 해주고 그리고 물과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살펴본다면 물이 H를 내어놓고 C2H3O2와 이제 결합을 하게 되고 거기서 OH-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물이 이 아세트산의 짝 염기와 이제 반응을 하게 된다면 OH-를 내어놓기 때문에 염기의 성질을 띠게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염기의 성질을 띠게 된다면 우리가 KB로 표현을 해야겠죠. 그리고 물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액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형상수로 표현을 해줄 때 물의 농도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위쪽에는 각각 우리가 HC2, H3, O2의 농도, 그리고 OH-의 농도, 밑에는 짝
염기, 이온의 이제 농도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KB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것이 우리가 KA를 만약 곱해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아세트산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HC2H3O2가 해리가 된다면 H 플러스와 우리가 C2H3O2 마이너스로 해리가 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KA로 이것을 표현을 해준다면 H 플러스와 이제 C2H3O2 마이너스 그리고 밑에는 아세트산의 이제 농도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KA로 표현을 해주고 위에서 표기한 KB와 이제 곱을 해준다면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세트산의 짝이온과 짝염기와 그리고 아세트산은 각각 지워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KA 곱하기 KB를 해주면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농도만 남게 되고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농도가 곱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의로 KW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산과 그 짝 염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KA 곱하기 KB를 해주면 KW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KW는 우리가 정의상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인 걸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KB를 표현을 해주었을 때 KW 나누기 우리가 KA로 해주면은 쉽게 K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W는 알고 있고요. KA는 우리가 아세트산의 어떠한 해리상수를 앞에 표에서 살펴본다면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KB를 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짝산의 KA에서 KB를 구해서 OH-와 이제 H 플러스의 농도를 각각 쉽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약 염기성을 나타내는 염에 대한 우리가 예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3몰랄의 NaF용액의 pH를 계산하라라는 문제이고 HF의 Ka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NaF라는 물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NaF는 해리가 되었을 때 Na 플러스와 그리고 F 마이너스로 해리가 되겠죠. 그런데 Na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NaOH에서 센 염기에서 나온 짝산이기 때문에 pH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고요. F-의 경우에는 HF, 약한 산에서 나온 짝염기이기 때문에 양성자에 대한 친화력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이를 살펴본다면 주 성분 화학종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표기를 해줘야 될 텐데 Na 플러스와 F 마이너스 그리고 물이 존재하는데 Na 플러스는 우리가 제외를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Na 플러스는 NaOH에서 이제 나오는 그러한 짝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외를 할 수가 있고요. HF는 약한 산이므로 F 마이너스 이온은 양성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친화력을 가질 것이며 다음의 반응이 지배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반응인지를 살펴본다면 F 마이너스가 이제 물과 만났을 때 HF와 OH-로 해리가 되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OH-가 지금 나온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제 염기의 성질을 가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KB를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KB로 표현을 해준다면 HF의 농도 곱하기 OH-의 농도 그리고 나누기 F-의 농도를 표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순수한 물의 농도는 당연히 집어넣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정의에 따라 KA 곱하기 KB를 해준다면 그것이 KW가 된다고 하였죠. 그렇다면 KB는 이꼴 KW 나누기 KA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고 KA 값은 문제에서 좀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 나누기 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을 해준다면 KB의 값은 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 나올 것이고요. 그것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다면 F-와 그리고 HF, OH-의 각각의 농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처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것이 0.3몰랄의 NaF 용액이다. 그렇다면 F-의 처음 농도는 0.3이고요. HF와 OH-는 각각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변화량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반응 개수가 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와 플러스 x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고 평형에서는 0.3 빼기 x, 나머지는 x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KB를 놓고 우리가 작성을 했을 때 x의 제곱 그리고 밑에는 0.3 빼기 x인데 일단 x를 무시한다면 0.3으로 우리가 나눠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x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근사값은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을 우리가 0.3으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본다면 5% 내에 존재하므로 이제 타당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OH-의 농도는 결론적으로 X와 동일하다. X가 무엇이냐?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 여기서 이제 pH를 계산하라라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POH로 이것을 마이너스 로그를 붙이고 우리가 X에 대해서 해준다면 이것이 이제 POH 값이겠죠. 그렇다면 14 빼기 POH를 해준다면 그것이 pH 값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pH는 8.31이 나왔고요. 7 대비해서 약간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약간의 염기 성질을 가진 그러한 pH로 확인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NaF 용액을 실제로 물에 해리를 하였을 때 Na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지만 F-는 H+에 대한 친화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F- 이온은 우리가 염기로 이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약 염기성을 나타내는 염에 대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수용액에서 염기의 세기에 대해서도 뭐 간단히 한번 살펴보자면요. 일단 HCn과 H2O가 존재할 때 H3O 플러스와 CN-로 각각 해리가 되는데 그때 이제 KA는 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다. 그렇다면 CN-가 물과 만났을 때는 HCn과 이제 OH-로 해리가 되는데 이 OH-가 염기의 성질을 띠고 있죠. 그래서 KA 값을 주어졌다면 우리가 KB 값을 KW 나누기 KA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고 그때 이제 KB 값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염기의 상대적인 세기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OH-가 이제 가장 세고요. 그리고 CN- 그리고 그 다음이 그냥 보통 물이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염기의 성질을 띠는 염에 대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산성 용액을 만드는 염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텐데요. 산성 용액을 만드는 염의 경우에는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 염은 물에 녹아 산성 용액을 만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고체 NH4Cl을 우리가 물에 녹인다면 NH 플러스와 이제 Cl 마이너스 이온이 생성되고 Cl 마이너스 이온의 경우에는 HCl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짝 염기이기 때문에 pH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NH4 플러스가 pH를 나타내는 그러한 이온일 것이고요. NH4 플러스가 해리가 된다면 NH3와 그리고 H 플러스로 각각 나뉘게 되고 이 H 플러스는 당연히 산성을 띠고 있겠죠. 그래서 Cl 마이너스 이온은 물에서 H 플러스에 대한 친화력이 실질적으로 없고 용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음이온은 염기가 아니고 양이온이 약한 염기의 짝산인 형태로 이루어진 염, 즉 우리가 여기 살펴보았을 때 NH4 플러스와 같은 것은 이러한 염은 우리가 물에 용해가 되었을 때 산성 용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이유는 H 플러스가 이렇게 해리가 되었을 때 발생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약산을 나타내는 염에 대해서도 간단히 한번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0.1몰랄의 NH4Cl 용액의 pH를 계산하라라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NH4Cl 같은 경우에는 해리가 된다라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암모니아에 대한 KB 값이 주어져 있죠. 그렇다면 일단 주성분 화학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NH4Cl 같은 경우에는 해리가 되면 NH4 플러스와 그리고 Cl 마이너스로 해리가 되는데 Cl 마이너스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NH4 플러스가 해리가 되었을 때 앞에 살펴봤듯이 NH3와 그리고 H 플러스로 각각 해리가 된다.
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l-는 일단 무시를 할 수가 있겠고 NH4 플러스와 이제 H2O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NH4 플러스는 위에 썼듯이 이렇게 암모니아와 H 플러스로 각각 캐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경우에는 H 플러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KA로 표현을 해줘야 되지 KB 값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KA로 표현을 했을 때는 위에 암모니아와 H 플러스의 농도, 밑에는 이제 암모니움 이온의 이제 농도에 대해서 우리가 써줄 수가 있겠고 여기서 우리가 KA 곱하기 이제 KB의 또 정의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A 값 이꼴 KW 나누기 KB 값을 해준다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KB 값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KB 값을 밑에 놓고 우리가 KA 값에 대해서 풀어준다면 5.6 곱하기 10의 -10승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처음 암모니움 이온 같은 경우에 초기 농도는 0.1몰랄이고 나머지는 0과 0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평형에서 0.1 빼기 x와 그리고 xx로 각각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KA를 놓고 우리가 x제곱 나누기 0.1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x를 풀어주게 된다면 7.5 곱하기 10의 -6승이 나오게 되는데 이 값을 0.1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은 5% 규칙에 타당한 값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x를 H 플러스의 농도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pH로 바로 마이너스 로그를 넣고 H 플러스의 값을 구해본다면 pH가 5.13으로 7 대비해서 더 산성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NH4Cl 용액을 우리가 물에 해리를 시켰을 때 약간의 산성을 띤 그러한 용액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아 약산을 나타내는 염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성 용액을 만드는 또 다른 형태에 대한 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큰 전하를 갖고 있는 금속 이온이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가 산성 용액을 만들 수 있는 염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AlCl3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Al 플러스 3와 그리고 3개의 Cl-로 각각 캐리가 되겠죠. 그래서 Al 우리가 Cl3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고 이것이 이제 물에 녹았을 때 그 용액은 산성을 띠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 생각을 해본다면 이 AL이 우리가 물에 녹았을 때 AL과 물 6개가 이제 만나게 되면 3 플러스인 상태로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3 플러스인 상태에서 AL이 H2O가 지금 6개가 있었는데 5개만 남고 하나가 H 플러스와 그리고 OH 마이너스로 해대가 된다면 당연히 3 플러스가 이제 2 플러스로 떨어지게 되고요. OH는 AL에 그대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H 플러스 하나가 이제 밖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H 플러스에 의해서 이 염이 녹았을 때 산성의 이제 pH를 띠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금속 이온의 큰 전하는 결합된 물 분자의 OH 결합을 이제 분극화시켜서 이들 물 분자의 수소가 자유로운 물 분자에서보다 더 산성이 되도록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속 이온의 전하가 커진다면 수화된 이온의 산의 세기가 커진다. 즉 AL과 같은 이런 플러스 3의 높은 전하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은 물에 수화가 되었을 때 결론적으로 하나의 H 플러스 혹은 이제 몇 개의 H 플러스 이온들이 내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수화된 이온의 이제 산의 세기가 높아지게 된다. 즉 산성이 띠게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보는 표가 되겠는데요. 이 표를 살펴본다면 양이온과 음이온 모두가 산성 또는 염기성 성질을 갖고 있는 염 용액에 대한 이제 pH의 정성적인 예측을 해보는 것인데 Ka 값이 Kb보다 크다면은 pH는 산성을 나타내게 되고요. Ka가 Kb보다 작다면 이것은 이제 염기성이 나타낸다. 뭐 당연한 말이겠죠. 그리고 Ka와 Kb 값이 동일하다면 pH는 이제 7이 나오게 된다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염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자면 양이온이 센 염기에서 오고 음이온이 센 산에서 온 염들, 즉 KCl, KNO3, NaCl, NaNO3와 같은 것들은
용액의 pH가 중성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양이온이 센 염기에서 오고 음이온이 약산에서 오게 된다면 양이온이 전혀 pH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음이온만 pH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NaC2H3O2나 뭐 KCN, NaF와 같은 이제 염들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음이온이 염기도 작용을 하고 양이온은 pH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염기성을 띠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양이온이 염기의 짝산이고 음이온이 센산에서 왔다면 NH4Cl과 NH4NO3와 같이 왔다면 Cl-와 NO3-는 pH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양이온들만 산으로 작용을 하여서 산성을 띠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경우를 살펴본다면 약염기의 짝산과 그리고 약산의 짝염기가 존재를 할 때 두 개 다 이제 약산과 약염기에서 왔을 경우를 생각을 해본다면 둘 다 산과 이제 염기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KA가 KB보다 크면 산성이고 KB가 KA보다 크다면 염기 그리고 이 두 개가 동일하다면 중성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경우 양이온은 큰 전하를 갖고 있는 금속이온이고 음이온은 센 산으로부터 온 염이라면 이 AL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AL 플러스 3로 이제 매우 높은 전하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NO3나 CL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센 산의 이제 짝 염기이기 때문에 pH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FE도 마찬가지로 FE 플러스 3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수화된 양이온은 산으로 행동을 하고 음이온들은 pH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물에 녹였을 때 산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과 염기에 대해서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다음번 강의에서는 산과 이제 염기의 평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